안녕하세요.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새로운 기기가 나올수록 사람들은 많이 똑똑해져야 된다. 이러한 또 격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도요, 계속해서 새로운 기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요. 글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깊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어느 정도 배양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고 그리고 희망된 교육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고 갈 텐데요. 여러분들께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교육 교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첨삭 교육 받으실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캔들만 배우시면은 주식시장에서 승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또 다른 분석 내용을 이렇게 전해드리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캔들 분석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했어요? 좋은 종목군들 편입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고점에서 또 매도하실 수 있는 그런 기법들 배우셨죠. 그래서 그 부분에 또 만족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배우는 새로운 기술적 분석 내용들, 또 기본적 분석 내용들 꼭 여러분들께서 숙지하셔서 시장 승리자 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배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먼저 복습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기본적 분석으로 과연 어떠한 종목군들 발굴해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어제 배운 내용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놓고 설명드릴 텐데요. 증권 분석은 왜 하나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충분한 시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증권 가격이 어떻게 형성된다? 시장 참여 투자자분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시장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증권 가격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권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증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의 기초 자료가 되는 부분이 증권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은 쉽게 가실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놓고 보시면 되죠? 증권 분석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놓고 보시죠. 실질적인 목적입니다. 증권 분석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증권 투자의 수익률의 극대화입니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이 자체도 교과서적인 내용일 뿐더러 여러분들께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증권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목을 시키면서 계속 병행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주가란 어떤 부분이 되겠죠? 기본적 분석 어렵나요? 이렇게 써놓고 주가란하고 공란을 이렇게 냅두게 됐는데, 자, 기업의 내재 가치입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 부분이 기본적 분석의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이 없어요. 무조건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적인 내적인 요인, 기업 외적인 요인, 어제 충분히 설명드렸죠?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내재 가치 부분, 기본적 분석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기본적 분석의 실질 목표 역시도 수익률의 극대화고요. 그리고 내재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월등히 높을 때에 기본적 분석에서는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평가 종목을 발굴해서 편입한 이후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 분석이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그때그때 단기적인 시세, 그러한 부분을 더 목표로 한다면은 기본적 분석의 부분은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가 제대로, 특히 고평가 라인까지 형성될 때까지 가져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어렵나요? 앞부분 기본적 분석을 말씀드렸다면요, 뒷부분은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개요인데, 기본적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급 및 주가의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다. 앞부분은 기본적 분석의 가장 핵심이 뭐였죠? 내재 가치 부분이었고,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는 수급 및 주가의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한다는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패턴 분석이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과서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큰 분류입니다. 굉장히 크게 나눈 분류인데, 추세 분석, 패턴 분석, 지표 분석, 시장 구조 이론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추세, 패턴, 여러 가지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심화 과정을 통해서 교육하시다 보면, 공부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너무 쉽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겁을 내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비교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부터 쭉 설명을 드리면은요, 앞서 배우신 것처럼 주가는 무조건적입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 분석 방법에는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이 있는데, 질적 분석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경제 분석이라든가 산업 분석, 그리고 종목, 업종 분석, 이렇게 또 나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관점과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돼 있다? 저평가 종목, 고평가 종목. 굉장히 이 부분도 뭐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R이라든가 PBR, 이런 부분을 분석했을 때 시장 평균 혹은 업종 평균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을 때 편입, 그리고 고평가되어 있을 때 매도한다라는 가장 뭐 기본적인 내용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기본적 분석을 설명을 드렸다면요, 기술적인 분석도 짤막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기본적 분석과는 다르게 주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고요. 그다음 주가의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을 통해서 주가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 기술적 분석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리고 분석 방법은요, 앞부분과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과는 다르게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된다? 수급, 또 과거 주가의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도표화된 그런 통계 자료에 대한 분석, 다시 얘기하면은 차트화된, 통계화된 그런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은 특히 이제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매매 신호가 발생을 해요. 매매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 접근도 가능하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요즘에는 기술적 분석을 해 나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총 정리해 드려야 될 부분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시장에서 한 가지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나는 펀더멘털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 안 한다, 기본적 분석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기술적 분석만 하시면서 기본적 분석 필요 없다, 모든 것이 차트에 녹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 보완을 해야 될 만큼 양쪽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는 뭐 경제학자가 되실 건 아니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을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기술적 분석도 어느 부분들은 뭐 쉽다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금융공학도들이 만들어 놓은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뭐 너무 깊게 들어가신다기보다는 기본적인 부분, 기본적인 패턴 이해하시고 오히려 2가지, 3가지 이상을 접목을 시키셔서, 또 기본적 분석과 함께 접목을 시키셔서 완벽한 시장 대응을 해 나가셔야만 시장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뭐 이만큼 해서 좀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기본적 분석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좀 많이 어려우신다면은
지금 교재를 다운받으실 수 있게끔 올려놔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첨삭지도 제가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어제 거시경제 분석, 그러니까 경제 분석을 해드리면서는 어느 걸 보여드렸죠? 그렇죠. 금리 부분을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금리 부분을 보시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아주 쉬운 방법으로 또 종목을 포착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시장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죠. 유로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로화 자체의 흐름, 인덱스 차트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화 인덱스 일봉 차트고요. 일봉 차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하향 추세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유로화 자체가 하향을 띠는 부분은 이제 금리하고도 연동이 돼 있다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봉으로도 역시 놓고 보겠습니다. 급격하게 밀려 떨어져 내려오는 구간이 형성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되겠어요? 유로화 자체를, 그리고 유로 금리 자체를 인하를, 유로 금리 얼마까지 인하했어요? 어제 이것도 배우셨잖아요. 0.05%까지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처럼 공격적인 어떤 금리 정책을 펴질 못했기 때문에 유럽 쪽은 지금까지도 경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 있어요. 그래서 1월 달 기준이 되겠죠? 1월 달 기준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럽 쪽에서도 뭔가 대응을 나타내줘라 하는 그러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독일이 반대를 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유럽 쪽에서 금리 부분을 더 이상 뭐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단행했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월등하게 많은 양적 완화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나요? 유로화 인덱스 자체도 약세를 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유로화 부분이 돈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풀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로화 부분에 있어서는 약세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그 환율 부분을 가지고 놓고 보실 때 어디를 중점으로 놓고 보시겠어요?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기축통화죠.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화, 그리고 방금 유로화 보여드렸고요. 물론 이제 중국의 위안화도 있습니다만 위안화보다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엔화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 경쟁이 일본 쪽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화 부분도 좀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화 부분 인덱스도 같이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내용은요, 사실상 교육 내용이지 어떤 전략 부분은 아니에요. 전략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쉽게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뭐 엔화 인덱스를 우리가 어떻게 자주 볼 수 있죠? HTS상에서도 인덱스 부분이 나와 있고요. 꼭 인덱스를 안 보시더라도 뭐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뭐 N달러 환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유로화처럼 이제 그 일봉 차트 놓고 보여드렸고요. 이 부분을 조금 멀리 놓고 보시게 되면은 주봉이 되겠죠. 아베노믹스 이후에 엔화 자체의 약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이 용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엔화 약세 부분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엔화가 계속해서 밀려 내려올 수 있었던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반대급부로 생각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달러화 인덱스입니다. 달러화 인덱스. 그럼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떨어뜨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달러화 인덱스를 놓고 보시면서 지금 교육 시간에 왜 자꾸 인덱스, 그러니까 뭐 유로화, 또 엔화, 달러화 이런 인덱스만 계속 놓고 보면서 뭘 설명하려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뒷부분으로 넘어갈수록 여러분들 궁금증은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화 인덱스가 굉장히 가파라요. 당연하겠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유로화가
약세고, 그죠? 이쪽은 왜 약세입니까? 양적 완화를 했죠. 지금 계속 돈을 뿌려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달러화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하죠. 경기가 살아난다. 우리는 금리 인상하겠다. 그리고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역시 유로화랑 마찬가지로 약세. 달러화는 강세. 금리 부분까지 인상하겠다. 그럼 더더욱 강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부분까지만 놓고 보시더라도 종목은 벌써 나와야 됩니다. 업종까지 나와야 돼요. 여기서 힌트를 하나 더 드릴까요? 지금 분명하게 제가 인덱스 차트를 놓고 보여드리면서 그러니까 유로화 약세, 엔화 약세, 그 다음에 미국 달러화의 강세.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국은 금리를 인상할 요인이 많습니다. 지금 금리를 인상하겠다, 출구 전략을 단행하겠다 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렇다면은 달러화의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 월등히 더 급등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현재 구간에서 급격히 조정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죠. 유로화 역시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엔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면 달러와 강세의 흐름이 지속된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렇다면은 어떠한 업종, 또 어떠한 산업, 어떠한 쪽에서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어렵다 하면은 가장 또 이슈가 됐던 부분으로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요? 한번 같이 놓고 보시죠. 자, 달러화 인덱스의 주봉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와 있죠. 최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WTI 주봉인데요. 급락이 표출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부분도 해석을 잘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유가 부분에 대해서 좀 머리 아픈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부분 잘 해석하셔야 될 부분이 유가가 하락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유가 하락하니까 이거 경기 침체 아니냐? 원자재 가격이 하락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 달러화 인덱스의 강세는요. 클린턴 정부 이후에 민주당 쪽, 역시 민주당 쪽에서 달러화 인덱스의 강세가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까지 달러화가 약세를 띠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상품 시장, 특히 원유 시장, 금 시장으로 들어갔던 자금이 다시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서 그 거품이 빠졌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유가 부분에 있어서의 물론 고점 대비해서 급락이 나온 부분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전혀 그러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놓고 해석하실 필요는 없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환율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유가 쪽으로 넘어왔는데 다 연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화가 약세를 뗐을 때 상품 쪽으로 들어왔던 자금이 캐리트레이드 자금이 달러화가 강세를 띠게 되면서 어디로 온다? 달러화 자산 쪽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서 상품 가격이 하향되는 것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을 떠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수혜 업종을 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거시경제 분석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 동향 놓고 봤잖아요. 경기 동향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환율, 금리, 유가 이런 부분 다 있다고 그랬죠. 그 부분 놓고 보신 거고. 거기에서 환율하고 유가를 딱 봤더니 이래서 유가가 떨어지는 거였구나. 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차화정 이렇게 해서 테마군이 형성됐을 때 화학 정유업체에 빠져들었던 부분을 시각을 이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꾸셔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띨 수 있는 국면에서 어떤 업종이 움직일 수 있을까를 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과연 그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한번 놓고 보죠. 아시아나항공의 일봉 차트입니다. 놓고 보시게 되면요. 그림으로 그냥 표로 차트로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부터 14년 10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그 시점이에요. 정확한 그 시점에서부터 어떻게 됐다? 106% 상승. 물론 아시아나항공 이외에 다른 종목군들도 유가 관련해서 안정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도 탄력적인 부분에 흐름이 나왔어요. 주변 요건 때문에 조금 눌려진 종목도 있습니다만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거시경제 분석 또 산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까지 조금만 이어져서
분석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야, 이거 다 올라간 거 갖고 나와서 이렇게 보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가정 어떻게 되죠? 유럽 쪽에 양적 완화 부분이 3월부터 단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요. 3월부터 단행이 돼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유럽의 유로화 인덱스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로화 자체가 하향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돈을 풀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일본의 아베노믹스.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급격히, 그러니까 급격하게 엔화가 더 약세를 급격하게 뜬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환율 부분에서 급격한 반등이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얘기를 할 건데 미국의 달러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클린턴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이후에 처음으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굉장한 강세. 아베노믹스를 용인해 줄 정도의 강세.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상품 시장 자체가 하향 안정 추세예요. 물론 유가가 급락을 더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품 부분은 안정 추세로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달러화가 강세를 띠던 부분이 급격히 깨져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왜? 만약에 다 반대의 급부의 흐름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유로화 부분에 있어서 유로화가 양적 완화를 했는데 강세를 띈다. 혹은 일본 쪽에 아베노미스가 완전히 무너져서 망가져서 엔화가 오히려 강세를 띄워버린다. 혹은 미국이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달러화 인덱스가 강세를 띄는데 갑자기 꺾여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글로벌 시장에 패닉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건 뭐예요? 어떤 국면이죠? 시장 앞으로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접근하시는 거고 지금 늦은 시간까지 시청하시는 걸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쪽 방향에 맞는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분석 내용이 어려워요? 안 어렵죠? 거시경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 주변에서 업종과 종목을 찾아내시면 충분하게 수익률을 내실 수 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단기적인 접근에서 수익을 내드립니다라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 업종을 계속해서 놓고 보신다면 저라면은 계속해서 항공, 해운, 운수 쪽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IT 같은 경우에도 물류 비용에 대한 부담 요인 해소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각을 넓혀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거시경제 분석, 산업경제 분석, 그에 따른 종목 분석까지 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렵다. 뭔 내용인지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여드린 자료 다운받으십시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거기에 첨삭지도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이요.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기본적 분석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거시경제 분석 뭐 우리가 흔히 아는 환율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유가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접목시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까지 접목을 시키니까 야 쉽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거 접근을 해볼까요?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주식시장이 되겠죠? 주식시장과 종목을 분석할 때 기본적 분석은 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그 부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준비했는데요. 자료 한번 놓고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쉬운 시장 분석과 기업 분석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영어로 써 있어. 그러다 보니까 또 힘들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초의 기준으로 놓고 가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 짤막하게 한 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코스피 2014년 PER 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PER이 뭘까요? 한번 곰곰이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PER이 뭘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만 지금 뭐 이름만 알려드린다면은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주가 이익 비율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차트에서는 어떻게 돼 있다? 대략 뭐 15배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표출되어 있고요. 연간 단위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요. 코스피 PER 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0년 12월 기준 뭐 해가지고 쭉 2014년은 11월까지만 지금 나와 있어요. 시장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더니 어떻게 된다? 14.44배 정도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사실 궁금하신 분도 계시고, 이 정도는 내가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계산 방식 한번 놓고 보죠. 왜? 계산 방식 보여드리면요. 더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저도 좀 잘난 체를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계산 방식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수익 배율을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써 있고. 그래서 이게 PER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 한번 보시죠. 어떻게 이 주가 수익 배율이 형성이 되는지요. 시그마 나왔죠? 시그마 나오니까 이제 막 시겁하시는데, 자, 보겠습니다. PER이라는 거는요, 시그마, 밑에부터 할까요? 시그마 가로하고 EPS. 이건 PER도 모르는데 EPS가 나왔어요. EPS 곱하기 NI 분의 시그마 PI 곱하기 NI. 이거는 왜 이렇게 지금 I가 붙었냐면, 지금 놓고 보시는 분들이, 이게 왜 I가 붙지? 내가 알기로는 I가 없는데, N도 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장 분석 때문에 들어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어의 이해라고 해서 해석을 해드리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그림이 이게 애니메이션을 줬는데 깨져버렸네요. I라는 거는 각 구성 종목이에요. 시장 기준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다음 PI라는 거는 종목의 주가, NI라는 거는 종목의 지수 종목 채용수, EPS라는 거는 결산 재무제표에 공표된 지배주분 기본 주당 이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거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쫙 지우고 모니터에서 설명을 제가 쭉 드릴 텐데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EPS라는 게 나오죠? 자, EPS라는 거는요. 이거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의 이익을 어떤 회사의 이익 혹은 시장의 이익을 전체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이걸 뭐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만약에 100억의 이익을 냈어요. 100억의 이익을 냈는데 주식수가 100만 주예요. 100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주당, 한 주식당 얼마를 벌어요? 100만 원을 벌겠죠. 100만 원을. 그죠? 이해되세요? 만약에 100억의 이득을 냈는데 1000만 주다. 그러면 10만 원의 이득을 낸다는 거고요. 그리고 1억 주다. 라고 했을 때는 얼마? 1만 원의 이익을 낸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 주가, 주식 한 주가 오히려 더 어렵나요, 지금? 한 주가, 주식 하나가 얼마를 벌어들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당 가치가 뭐 자산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순이익이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종목이 10,000원짜리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1,000원 정도를 번다. 1년에 순이익이 계산을 해봤더니 한 주당 1,000원 정도를 번다. 근데 주식은 얼마라고요? 10,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이제 계산 방법이 PER 부분인데요. PER도 칠판 놓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PER은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쉽게 가면은 내 종목이 지금 10,000원이에요. 10,000원짜리 종목을 편입해 갖고 계세요. 근데 이 주식 10,000원짜리 종목이 1년에 주당 얼마를 번다? 1,000원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1,000원을.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회사를 통째로 샀을 때 10년 정도 걸리겠죠?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회사의 주식을 통째로 샀을 때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10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한다면 PER이 10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우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교육교재 다운받으셔서 보시고 그리고 첨삭지도 들어오셔서 보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 주당 수익 비율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PER을 구하는 거고, PER이 그럼 낮으면 낮을수록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는데 1년에 한 주당 2,000원씩 번다면 어떻게 됩니까? 5배죠. 그죠? 만약에 10,000원짜리 주식 갖고 있는데 1,000원 번다면 어떻게 돼요? 10배죠. 그런 식으로 해서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 저평가라는 부분 잘 기억하십시오. 왜? 기본적 분석에서 내재 가치를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적 분석에서 그럼 PER이 낮은 종목은 어떻게 된다? 저평가기 때문에 편입한다. 그럼 그 기본 가정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써드릴게요. 첫 번째, PER이 낮다 안 낮다는 뭘로 봐야 돼요? 첫 번째 시장 전체. 시장 전체의 PER을 놓고 봐야 되겠죠?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14.4라고 그랬죠? 5년 동안의 평균이. 두 번째, 업종 PER을 놓고 봐야 됩니다. 왜? 업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성장주 같은 경우 NHN 같은 경우 PER이 엄청나게 높아요. 왜? 향후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요. 이에 대비해서 굴뚝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죠. 그래서 업종 PER을 또 놓고 보셔야 됩니다. 업종 PER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종목과의 같은 종목하고의 비교도 같이 놓고 보시는 게 되겠죠. 그래서 PER을 비교 분석하실 땐 시장과 업종을 같이 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런 질문을 또 하세요. 안 하시면 또 이상한 거예요. 어떤 질문 하시냐면은 아니 그런데 PER은 주당 순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내 종목은요 적자예요. 적자인데 이거 어떻게 하죠? 혹은 저 회사는 적자인데 어떻게 맨날 퇴출되는 게 아니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형성돼 있고 주가가 반등도 나오고 왜 그럽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이유는 기술적 분석에서는 뭐 신경을 안 쓰죠. 내재 가치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니까. 기본적 분석에서는 다른 요인을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PER 이외에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PER과 두 가지를 더 갖고 나와봤습니다. 자, 놓고 보시죠. 뭐죠? PBR이에요. PBR. 야, PER도 어려운데 PBR은 또 뭘까? 자, 연도 기준에서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4배, 뭐 1.20배 쭉 있는데 평균이 1.26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뭘까 설명을 또 드려보면요. 또 잘난 체 한번 해야죠.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PBR은요. 역시 시장 기준으로 놓고 봤기 때문에 뒤에 NI가 붙습니다. 그리고 I가 다 붙고요. 시그마 PBS 곱하기 NI 또 분해 시그마 PI 곱하기 NI. 뭔 내용이냐면 개별 주식으로 했을 때는 필요 없어요. 내용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요. 용어 한번 보시죠. 용어의 이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면 뭐 앞부분 다 똑같아요. 각 구성 종목, 종목의 주가, 종목의 지수, 종목 채용수,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잘려 있는데 종목의 1주당 순자산이에요. 종목의 1주당 순자산.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한 주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를 청산했을 때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앞선 부분에 있어서 적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든다면 적자야. 이 회사가 적자인데도 주가는 일정 부분에서 멈춰져 있어요. 왜? 회사를 정리했을 때 한 주당 가치, 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이제 그 부채를 빼주게 되면은 순자산이 남죠. 그 순자산을 주식수로 나눴을 때 과연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PBR 역시도 몇 배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또 몇 배 정도 되느냐. 요거를 놓고 분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게 되면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든 저평가 종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 대비해서 내가 수익이 나는 종목인데 PER이 얼마냐? 라고 잡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 회사 적자긴 하지만은 적자라고 해서 주가가 막 밀려 떨어졌다. 근데 평상시에 업황이 좋을 때 수익을 내서 유보율도 높고 그리고 기존 자기 자산도 많고 그렇게 된다면 주당 자산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저평가다 아니다를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은 배당 관련해서도 있어요. 그래서 배당 한번 또 같이 놓고 보실까요? 배당 관련해서도 뭐 이러한 우리나라 2013년도의 배당률. 왜 그러냐면 결산 시기가 다 다르죠. 결산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3월, 6월, 뭐 9월, 12월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결산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배당률의 등락도 다르고요. 연간 기준에서 좀 다른데 특이한 거는
5년치 따져봤더니 PBR하고 또 똑같아요. 1.26. 이렇게 해서 배당률까지 놓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았던 뭐 ROA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는 어떤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된다? 가장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PER, PBR. 이 두 가지만 놓고 시장에 접근하시더라도요. 저평가 상태의 종목 찾으시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평상시에 PER도 들었고요. PBR도 들었고요. EPS도 들었고요. PBS도 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만 더 놓고 보시면 진짜 안 어려워요.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종목을 찾았는데 그 종목이 엄청난 수익을 낸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공부 안 할래야 안 하실 수가 없겠죠. 종목은 바로 뒷부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어렵다, 힘들다 하시면은요, 무료 교재 다운받으셔서 같이 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사실상 기본적 분석은요, 많은 분들이 중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단기 투자도 사실은 가능해요. 근데 그 부분은 뭐 오늘 설명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아쉽고요. 어찌됐건 간에 양쪽 다 단기건 중장기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고루고루 접근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것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넉넉한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군들 실전 사례에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기아차부터 재무제표 놓고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하면은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러 짧게 갖고 왔어요. 우리가 흔히 그냥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 뭐뭐 얘기하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사실상 요거 이외에 뭐 그렇게 많이 언급은 안 하잖아요. 물론 더 깊게 보실 분들은 깊게 보셔도 되는데 우리 같이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아차 재무제표 놓고 보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실 수가 있죠? 실적 좋네라는 부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억 원 단위인데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43조예요. 47조, 35조. 9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어떻게 됐습니까? 9월까지 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2011년도에 3조 4천억.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3조 5천억, 3조 1천억. 순이익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상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이었는데 뭐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해서 어찌됐건 자이건 타이건 환율 방어가 됐죠. 환율 방어가 되면서 일본과의 또 엔화가 강세를 띄었고요. 우리나라는 또 환율 방어가 되면서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그렇게 되면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이 됐는데 한번 뒷부분 투자 지표를 놓고 보면서 이 부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었어요. 근데 이 뒷부분의 투자 지표, 우리가 앞서 배운 게 뭐였어요? PER 배웠죠. PBR 배웠죠. 이 계산 공식을 놓고 보다 보니까 EPS 배웠죠. 그 다음에 BPS 배웠죠. 이것이 뭐냐라고 놓고 보시게 되면은 써 있는 것처럼 그대로예요. 주당 얼마요?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 그리고 위에 놓여진 것은 주당 2011년도 12월, 2012년 12월 요 뒷부분 형성됐었던 주가의 저가 고가 라인입니다. 저가 고가. 그리고 아쉬운 거는 사실 2010년도께 지금 제가 칸이 좁았고 안 넣었는데 2010년도에는요. 어떤 게 발생이 됐냐면 PER에 있어서 2배까지 밀려 내려갔었어요. 2010년도에. 2.60배인가 제가 기억할 때는 그 정도 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PER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주당 순이익이 한 주당 순이익이 8,556원 평균이죠. 9,537원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형성됐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고점에 형성되는 부분이 있고 저점에 형성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저가 54,700원 혹은 52,500원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의 PER은 얼마 수준에 놓여지게 된다? 요 수준이라는 거예요. 5.74배. 다시 얘기해서 여기 뭐 6.14배인데요. 6배라고 기준을 잡는다면 내가 전체 주식을 전부 기아차 전체 통으로 샀을 때 주식 다 갖고 있잖아요. 6년 동안이면 원금을 회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PER 기준에서 배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저평가되어 있다. 특히 시장 14.4배였죠. 평균이 5년 동안 평균이.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 이런 라인에서 이런 가격대에 편입이 가능했다면 또 2010년도 기준에서 어떻게 된다? 2.6배 뭐 이런 기준에서 편입이 가능했다면 수익률은 극대화될 수 있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조금 부담 요인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기본적 분석에서도 좋은 종목 편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을 다시 그래프로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밴드 차트는 잘 안 보시는데 이 밴드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PER 밴드 부분에 있어서 빨간 색깔, 그 다음 노란색, 초록색이 있어요. 이 초록색이 6.18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14.4인데 그리고 업종 기준에서 한 8배 정도 돼요. 그거 대비해서는 조금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그렇게 되면서 시세 어떻게 났다고요?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지워드리고요. 수익률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죠? 뭐. 예. 2010년 기준에서는 저가가 얼마였다고요? 18,350원인데 이 기준이 PER이 제 기억이 맞다면 2.60배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때 편입하셨던 분들은 2011년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저가 자체가 5만 원대였죠. 지금 이 지표만 놓고 보시더라도 조금 전에 놓고 보셨던 재무제표 그리고 투자지표만 놓고 보시더라도 얼마나 쉬웠습니까? 머리 안 아프잖아요. 굉장히 쉬워요. 다만 기술적 분석처럼 매수 포착, 매도 포착이 조금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 저평가니까 지금 정도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중장기적인 투자가분들이 많이 기본적인 분석을 하시게 되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단기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PER을 대응을 해서 한 가지만 놓고 보시더라도 업황을 조금만 이해하시고 전체 경제 상황 이해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좋은 종목 선취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또 한 가지 말씀하시죠. 야, PBR도 배웠는데 내 회사는 적자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말씀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 또 준비해봤습니다. PBR을 바탕으로 해서 편입할 수 있는 종목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한국전력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국전력 보시면은요. 재무제표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무거운 종목 좋아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수익만 주면 어떤 종목이든 다 좋아해요. 요즘에는 삼성전자 무조건 한 주라도 편입하세요 라고 강조를 드리고 다녀요. 네? 진짜로. 어찌됐건 간에 한국전력의 경우는 매출액은 굉장히 뛰어나요. 뭐 43조, 49조, 54조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업이익, 순이익 적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적자인 이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부 정책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게 많죠. 정부 정책 때문에. 그리고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좀 억누르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2013년부터 해서 흑자로 돌아섰어요. 흑자로 돌아섰지만은 역시 그렇다 할지라도 큰 규모는 아닙니다. 매출 대비해서. 어찌됐건 이 정도로 놓고 보시게 되면 2011년이나 2012년도에 그러면 과연 한국전력을 편입할 수 있었겠느냐? 충분히 있습니다. 투자지표 놓고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표 놓고 보시게 되면요. 주가 부분 어떻게 됐어요? 3만 원, 2만 원까지 내려왔었어요. 진짜 이거 사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안타깝게. 여기 보시면 PER이 어떻게 됐습니까? 표시가 안 돼버리죠. 왜? 적자니까. 이런 종목이 많아요. 시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산이 우량한데 이렇게 순이익이 없어서 영업이익이 없어서 순이익이 없어서 이렇게 적자 표시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흑자로 이렇게 덜어서 사봐야 주당 93원 이익을 내요. 예? 주가가 이만큼인데. 그래서 PER은 뭐 200배, 300배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접근을 못하죠.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PER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PBR로 접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청산을 했을 때 주당 자산 가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만 원일 때 청산을 하면요. 대략 0.24니까 4배 정도면 1이 되겠죠? 4배. 8만 원의 자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8만 원의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데 주가는 얼마? 2만 원에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밴드로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참 이 부분이 심오한 거예요. 일정 부분 그냥 생각하시면 별거 아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접근하실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PER 밴드 아까 기아차에서는 PER 밴드로 보셨죠. 근데 얘는 적자다 보니까 이게 표시가 안 됩니다. 이걸로는 접근을 못 해요. 뭐 향후에 좋아질 거다 이것도 안 돼요. 다만 PBR 밴드 보시면은 어떻게 되십니까? 쭉 밀려 떨어져서 0.24배까지 밀려 내려오는 이러한 구간이 편입 구간입니다. 다만 편입 구간이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기본적 분석의 기준에서 언제까지 저평가가 지속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 분석까지 우리가 접목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뭐 기술적 분석은 내일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 분석으로만 따지고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적자인 회사도 기본적 분석으로 접근 가능하다. 왜? 자산 가치 부분을 또 놓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IT주들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렇습니다. 또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PER도 무지하게 높고 그리고 자산 가치도 별로 없어요. 근데 주가가 막 뛰어오르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중국 관련 수혜주들도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성장성과 또 업황을 같이 놓고 봐주는 기본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전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주가 차트 놓고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주가 차트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요. 대단하죠? 여기가 아마 0.24배였을 거예요. 아까 지표상으로. 단기적으로 또 급락. 참, 멋진 흐름인데요. 놓고 보시죠.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 한국전력 156.12%, 2011년 8월 기준입니다. 저가가. 근데 2014년 10월 기준에 52,200원이다. 그러면 3년 정도입니다. 3년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야, 이게 무슨 수익이니? 두세 달 만에 몇백 퍼센트 올라가는 종목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두세 달 만에 몇백 퍼센트 수익 내는 종목 쫓아가셔서 과연 그 수익을 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종목을 접근하실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접근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죠? 3%, 5%, 혹은 2%, 혹은 7%. 내 포트폴리오에서 많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넣고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되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이 회사가 적절한 PER, 순이익을 내고 있는 건지, 혹은 자산 가치를 그만큼 갖고 있는 건지, 또 업종 대비해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수익을 크게 못 내더라도 내 자산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 어제는 좀 지루하셨을 수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타이트하게 빠르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 내용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시면요. 녹화 방송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교육자료 받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추가적인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섹시한 종목들이 많이 나갈 겁니다. 거기에 오늘은 이게 무슨 비법이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내일 만약에 시청하신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엄청난 비법이 숨어있는 기술적 분석, 핵심 공략주들 노출되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도 꼭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